부동산의 가장 기본을 이렇게 배우도록 할게요. 자, 동산이라는 것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자동차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자동차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자동차는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산이다 라고 생각을 다 하시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자동차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산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등기 등록을 하는 부동산 이외에 되어 있죠. 등기 등록을 하는 부동산 이외에 모든 물건은 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이나 및 자연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산이라고 합니다. 단서가 붙은 것이 뭡니까? 등기하고 등록을 하는 부동산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은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자 부동산의 개념을 보시면요, 뭐 동산이 아닌 것은 다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부동산은 보시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이거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입니다. 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요, 자,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토지가 있고요. 위에 있는 정착물,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무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기타 등등 이런 물건들, 이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착물은 자 보시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 혹은 울타리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계량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나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정착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플러스 그 위에 있는 계량물, 이것을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착물에 속하는 것은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뭐 건물도 이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목은요, 부동산이 아니고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목이 정착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된 물건에 객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런 겁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이 수목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별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목 같은 경우 있는데요. 근데 수목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명인 방법인데요. 이거는 팻말 붙이는 거, 뭐 소유자 누구누구 언제 심었다 이런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명인 방법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도 별개의 부동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농작물인데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 추수할 때까지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콩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콩을 추수할 때까지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추수하고 가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장님 추수하고 나서 뭐 콩 한 마리 주이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주십니다. 원칙은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는 소유권 주장 못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다년생들, 가수목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수목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가수원을 낙찰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는 누구 거냐? 소유권이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이 가수목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소유권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심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수목은 누가 심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가수원이 있는데요. 이 가수목을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자, 소유자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집행관이 매각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조사를 나왔을 때 이 갑 소유자가 이 이제 채무자가 되면서 은행에 돈을 빌렸다 하면요. 이 소유자가 내가 심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정에 포함되면서 수모까지 소유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낙찰자한테. 이 가수원과 수모까지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유자가 이 가수목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 뭐 내 사촌 동생, 마을에 누가 이렇게 심었다. 다른 사람이 심었다. 그러면 을이라고 하면요. 을이라고 할 경우에 자 을이 심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수목은 매각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낙찰받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나무는 다시 내가 사야 되는 이 소유자하고 다시 합의해가지고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제외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야, 우리 아버지 가수원이 겸해 넘어갔었는데 아버지가 심었다 해가지고 결국 매각 포함돼서 나무값을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심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무값은 다시 해당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여기에 지금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가수원입니다. 농지 안의 땅인데요. 자 이분이 여기 보면 가수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임차인 소유의 가수목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 이 채무자의 가수목이 아니라 임차인의 가수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한 그런 사례인데요. 자, 이 가수원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형님이세요. 을이라는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여기에 나무 심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이 결국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이 형님이 결국 소유자 및 채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동생이 심은 이 가수목은 매각 제외하고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A라고 하면요, 낙찰자 A는요, 소유권을 가수원, 토지만 취득을 했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이 가수목은 이 동생분하고 합의해가지고 다시 매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배우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야, 이거 빨리 나무 캐가라. 너 이거 나무 소유권 주장 못하니까 내 땅은 내 거다. 땅은 내 거다. 나무 너 빨리 캐가 하면서 자꾸 전화하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다 캐버렸어요. 나무를 채굴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나무 제거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면요, 나무가 있고요, 이렇게 농막이라고 조만한 그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있죠. 여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철거하라 하면서 연락이 오니까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혼냈겠죠. 아니 사장님, 아니 저한테 강의 들었으면 이 나무가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데 왜 나무를 당신 손으로 그렇게 캐냈습니까? 그러니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혼을 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결국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 이 한 그루가 결국 최소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되는데 곱하기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캐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아야지만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 농작물은 어떻게 한다? 주사할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데 가수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내가 심은 것이 채무자가 심은 것이 아니면 결국 낙찰자가 그 나무값까지 물어주고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자 체크를 하시고요.